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으면 고1 충실한 학교 생활이 답이다. 네, 충실한 학교 생활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대입을 어떻게 고1 학생들이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알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름이 이범석이고요. 숭실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이번에 EBS에서 파견을 잠시 나와서 입시를 전문으로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만나서 입시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서울시 교육청과 대교협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먼저 고1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를 물어보면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질문들을 선생님이 이전에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좀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궁금하신 거죠. 특히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는데 뭐 크게 변한 건 없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입시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막 입학했는데 입시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전형이 3,000개가 넘는다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수시가 좋을지 정시가 좋을지 두 가지가 있다는데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고요. 내신과 수능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수능 준비를 하자니 내신 공부를 해야 되고, 내신 공부를 하자니 수능이 걱정이 되고, 둘 다 하기가 쉽지 않죠. 성적이 좀 낮아도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있지만 정말 과연 성적이 좀 그렇게 낮은 것이 정말 괜찮을지 좀 알아보고,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할까요? 난감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한번 오늘 간략간략하게 좀 알아보면서 그래도 핵심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학생들이 앞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학생들이 지금 눈이 반짝반짝한데 오늘 얼마나 집중해서 잘 듣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한마디 더 풀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될까요?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었는데 고등학교 이제 막 올라와서 지금부터 공부해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알려드리면 질문들을 풀어보기 위해서 제가 목차를 준비했어요. 개정교육과정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대입 전형의 기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성적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내신, 모의고사 두 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비교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이것도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핵심만 뽑아서 가져왔어요. 맺는 말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순서대로 가서 2015 개정교육과정 첫 번째 질문이었죠.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일단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게 도입되게 되었는가? 바로 요즘 많이 이슈가 되었죠. 이미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굳이 설명은 못해도 개념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6가지 핵심 역량, 이런 역량이 있어야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교육부에서 6가지 핵심 역량을 꼽았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자, 일단 이쪽에 3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는 요소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부분을 볼 것인가. 그래서 학생의 지적인 역량, 그리고 학업 역량이죠.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모습,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것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모습들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쪽 편에 있는 게 나머지 3개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되겠죠. 근데 이 3개 역량은 사실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로 묶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미적 감성. 오늘 눈이 왔어요. 수업 시간에 눈이 막 내렸죠. 창밖을 보면서 수업만 열심히 들어서 창밖을 볼 기회가 없었나요?
창밖을 보면서 시라도 하나 써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친구 있나요? 이런 감성이 필요하대. 예, 선생님은 이 자리에 오면서 운전을 하고 왔는데, 운전을 하고 오면서 차에서 눈이 막 내리면 운전하기가 무척 불편해. 그런데 그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첫눈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아름답다. 와, 눈이 정말 봄인데 예쁘게 내리네. 예, 이런 생각들을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사소통, 공동체,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로. 가지수는 꼽기에 따라 다른데요. 선생님이 정리한 거는 5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문이과 구분이 일단 없어졌대요. 그런데 사실은 좀 차이가 있죠.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공통 과목이 도입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문과, 이과 나눠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과, 이과 공통으로 배우는 공통사회, 공통과학이라는 과목이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인문학과 과학기술을 같이 함께 가르치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공통 과목이 그래서 도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택 과목의 다양화가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공통 과목을 주로 1학년 때 다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이란 과목이 추가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꿈꾸는 그런 진로,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방향, 이런 것에 따라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과정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목도 새로 많이 생기고요. 국수형 비중이 조금 줄어든 대신에 한국사가 필수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공통사회, 공통과학 과목.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학교에서의 수업이 바뀐다는 겁니다. 최근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의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아마 피부로 좀 느낄 겁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 토론을 하라고 그러고 친구들끼리 얘기해. 그리고 나와서 발표를 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수업,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의 변화가 많아졌다. 공통과목 도입, 선택 과목의 다양화, 참여형 수업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국수영 과목에서는 공통 과목이 이렇게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특히 진로 선택 과목에는 자신의 흥미와 꿈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과목들이 추가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고1 학생들에 적용되는 거죠. 자, 사회와 과학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그리고 과학은 실험이 좀 추가가 돼 있어요. 그것은 공통으로 다 같이 배우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역시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과목들이 도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선택 과목이 확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학생 참여 수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 개정 교육 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겠습니다. 아니 그럼 과정이 이렇게 바뀌어서 학교 수업이 조금 바뀐 것은 알겠는데 대학 입시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건데, 그래서 대학 입시를 좀 알아보러 가면요, 작년에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능을 체제를 바꾸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게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이것을 이제 지금 중3 학생들에게 적용할 내용을 4월 달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1 학생들은 사실은 기존 체제 그대로, 기존의 수능 툴을 유지한 거를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바뀌었지만 입시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입시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적용받게 될 그런 그 입시의 그 발표 시기입니다. 아직 거의 발표된 게 없어요. 그래서 고1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할 2021학년도 입시 그 인원이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확히 발표가 되질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 발표했죠. 수능이 그 범위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수능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수능 시험 영역, 시험 시간, 수능 평가 방식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능 그대로 가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딱 하나 바뀌었죠.
앞 시간에 이미지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바로 수능 시험 범위가 좀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다른 과목은 다 변동이 없습니다. 수학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과 수학에서 아니죠. 그 이과 수학에서 수학 가형에서 기하와 벡터가 빠진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미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과 수학은 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이과가 아마도 수학의 양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험이 이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모의 평가, 전국연합 학력 평가 등이 이제 출제되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형, 나형 바뀌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대학 입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정리하고 대학 입시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 자리에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갈까요? 정시로 갈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이게 답니다. 대학 입시 아주 쉽죠?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 수학 그 숫자들이 막 나열된 그런 표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인원 다 넣고 비율 넣고 하면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입시는 3,000개의 전형 아니에요. 분류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알아볼까요? 수시와 정시 전형의 종류는 몇 개씩이다? 몇 개죠? 수시 몇 개? 몇 개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 정시는 몇 개인가요? 2개. 정시는 2개입니다. 그래서 총 종류가 다 합쳐서 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형은 이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수시 전형이 4개라더라.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적으셔서 또 학생들이 가서 수시 전형은 4개래. 원서를 4장만 쓴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전형의 종류가 4개인 거지 원서는 몇 장? 원서는 수시는 6장. 정시는 몇 장 쓸까요? 정시는 몇 장 쓸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그죠? 3장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가군, 나군, 다군 각각 한 장씩 3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총 한 학생이 다 쓴다고 했을 때 총 9장의 원서를 한 번에 입시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시의 종류 몇 개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수시에 이렇게 4가지밖에 안 되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네. 이제는 비율을 좀 알아보러 갈게요. 그래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의 비율을 가져왔습니다. 작년 거는 사실 필요 없죠. 물론 조금 늘었어요. 2.5% 수시가 정시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수시는 자꾸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각각의 전형에서 수시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수시 전형이 전체에서 76%인데 그 전체 중에 교과 전형은 학생부 전형이 바로 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하는데 학생부 전형은 65.7%입니다. 전체 전형 중에 정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바로 우리가 이 많은 대학 입시의 전형 중에 바로 수시의 학생부 전형이 대부분의 양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교과가 많을까요? 종합이 많을까요? 종합이 많다는 지금 의견들이 여기서 왔고 여기선 교과. 교과 전형이 전체 전형의 41%고요. 종합 전형이 24.3%입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종합 전형이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교과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그런지. 자, 논술 전형. 논술 이야기 많이 하는데 논술 전형 전체의 3.8%입니다. 올해 2019학년도 지금 고3 학생들의 입시 비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1 학생들은 이후에 발표돼요. 아까 발표 일정 보여드렸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기 특기자. 그러니까 수시에서 실기라고 하면 보통 예체능 학생들도 있지만 보통 특기자 전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해당 영역에 또 뭐 언어나 과학 영역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따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출난 재능이 있는 옛날엔 굉장히 특출나기 나야만 했는데 요즘에는 좀 이제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도 많이 뽑히고 있죠.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역시 수시에서는 학생부 전형으로 우리가 대학을 가야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정시에서는 수능이 전체 전형의 20%를 차지합니다. 전체 전형의 20% 수능 전형, 그리고 이거는 정시 같은 경우엔 예체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정시에서 실기는 예체능 쪽을 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많진 않구나. 그래서 수시는 사실상 학생부 전형이다. 정시는 사실상 수능 전형이다.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수시가 중요할까요? 정시가 중요할까요? 고1 학생들 이제 막 파릇파릇 도단한 새싹 같은 학생들이에요. 고등학교 입학한 지 지금 한 달 채 안 됐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자, 그럼 이 많은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이 정시부터 준비를 할까요? 아니죠. 비율이 높은 수시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겠죠. 근데 그럼 수시만 준비할까? 아니죠. 정시까지 같이 준비해야겠죠.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가 중요해요. 왜? 조금 더 많이 뽑기 때문에. 자, 그럼 학생부 전형이 좀 더 중요할까요? 논술 전형이 좀 더 중요할까요? 학생에 따라 물론 논술이 더 맞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학생부 전형이 더 중요하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더 중요할까요? 종합 전형이 중요할까요? 드디어 궁금한 질문이 왔어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좀 준비를 해야겠네? 아, 교과 전형이 뭔데요? 잠시 후에 보고요. 예, 교과 전형이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뭔가 이상한데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특히 지금 어머니 우들 웃고 계신데요. 예, 분명히 종합 전형이 더 중요한데 왜 교과 전형이 더 많이 뽑는 걸까? 종합 전형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생각하시죠. 종합 전형이 중요하단 말은 주변에서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얘들 때문에 그래요. 7개 얘들 뭘까요? 7개 대학. 어떤 대학일까요? 학생들이 별로 안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아니겠죠?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입니다. 불러볼까요? 스카이. 아, 스카이 쫙 줄여서 거기만 있을까요? 7개인데? 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한 개는 어딜까? 그렇죠. 여기 여학생들 이쪽에 쫙 앉아 있는데 예, 이화여대까지 보통 7개 대학으로 많이 구분을 짓습니다. 예,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으로 나눠본 거죠. 15개 대학은 어딜까요? 추가로 경기권까지 내려오면 서울의 대학이 40개가 넘어요.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건국대, 동국대, 홍대, 숙명여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5개 대.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에요. 이 대학들이 무슨 전형을 많이 뽑고 있죠? 지금 빨간색으로 가득 찬 걸 보여주는 이게 종합전형이에요. 빨간색으로 가득 찬 바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종합전형으로 훨씬 많이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전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종합전형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아이는 무조건 7개 대학 아니면 안 돼. 나는 15개 대학 아니면 안 갈 거야. 뭐 이런 결심이시라면 종합전형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저기까지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혹시 생각을 한다면 무조건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에요. 예, 그렇진 않죠. 예, 바로 이 대학들은 논술 전형 비중도 상당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특기자 전형도 상위 7개 대학에서는 상당한 비율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소재 대학만 놓고 보았을 땐 교과 전형 비율이 사실은 더 높아요. 그리고 전국으로 가서 지방 국립대를 포함하고 전국의 대학을 모두 포함하면 교과 전형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전형을 고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선생님이 어떤 재료들로 과연 대학에 가는 걸까 정리를 한번 해와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도 중요하겠고 활동 많이 해야 된다던데 활동, 수능 성적 중요하겠죠. 대학별로 시험을 본다던데요. 대학별로 시험을 보는 대학들이 있죠. 서류가 필요하대요. 그 다음에 기타로 필요한 건 없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 요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은 보통 교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내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거는 보통 등급이라는 걸로 나타나요. 등급. 학교 활동은 우리가 비교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이렇게 많이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스펙이라고 쉽게도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시대는 별로 맞진 않죠. 기록으로 보통 나타나고요. 선생님들이 학생부에 기록을 해주시는 걸로 이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능 성적은 보통 전국 연합 학력 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학평이라고 줄여서도 이야기하고요. 수능 최저 등급이 바로 이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나중에 수능 성적으로 이어지죠. 수능 성적으로 결국 결정이 되는 거고요. 표준 점수라는 점수가 있고 백분위 점수라는 점수가 있고요. 등급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점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대학고사, 대학별 고사라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논술고사, 적성고사, 면접고사 이런 것들이 대학별로 시험을 따로 치르는 것들입니다.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필요할 수 있겠죠. 서류에서는 대표적으로 자소서와 추천서가 있어요. 자소서, 추천서 뭐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서류에서 중요한 요소. 근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죠. 더 중요한 서류가 사실 있는데 뭘까요? 학생부가 빠졌죠.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부. 근데 지금 봤더니 바로 얘들이 학생부입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학교 성적과 그 다음에 학교의 활동을 기록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럼 각각의 전형별로 기타를 빼먹었네요. 기타에는 외부 수상과 자격증과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수상은 안 된다 그러던데 자격증 같은 것도 대학 입시에서 필요가 있나요? 어떤 전형에 필요할까요? 특기자 전형에 필요하겠죠. 특기자 전형에는 저런 서류들이 제출이 가능한 전형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에서는 이런 자격증 같은 것들 많이 요구를 하죠. 그래서 특기자 전형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겠다. 전형별로 선생님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간단한 것들이니까 얼른 보도록 할게요. 교과, 종합, 논술, 특기자 모두 수시 전형이죠. 수시 전형에서는 바로 학교 내신 성적인 바로 이 교과가 저렇게 필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 활동이 들어가는 전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과 특기자 전형에서 비교과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이 어디 반영되는지를 살펴볼까요? 수능 성적도 많이 들어가네요. 수시에서는 전부 다 수능 최저라는 이런 그 내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등급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수시에선.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이렇게 활용이 된다. 대학별 고사에 있어서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적성 전형을 포함을 해요. 그래서 적성 시험도 대학별 고사죠. 논술과 같이. 그래서 교과 전형 내 적성 시험, 면접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종합 전형은 대부분은 면접을 봅니다. 물론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논술 전형은 거의 논술이 당락을 결정을 짓게 됩니다. 특기자 전형에서 면접을 보게 된다는 거. 서류에서는 역시 종합 전형이 가장 대표적이죠.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그리고 특기자 전형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타 전형에서는 바로 이 특기자 전형에서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형에 필요한 것들을 맞춤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전형을 결정하고 필요한 것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공통적으로 좀 더 중요한 걸 뽑아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할까요? 이제 고1이니까 공통적인 요소들을 같이 준비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강점을 가진 전형을 추려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 바로 아까 비율을 보셨습니다. 바로 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전체 전형의 65%가 넘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들을 좀 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그리고 지금 고1 때부터 꾸준히 해야 될 활동들을 모아보니까 이 앞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학교 성적이 중요하고 활동도 좀 중요하고
수능 성적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적 관리와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관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관리를 하러 가볼까요? 학교 성적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세 번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신과 수능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그럼 내신이 더 중요할까요? 지금 내신이라고들 다들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1 학생들이 보게 될 시험입니다. 올해. 벌써부터 시험 얘기하니까 지금 막 얼굴이 여기 어두워졌어요. 앞에가 지금. 예. 자, 조금만 힘내. 그렇게 뭐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필고사를 우리가 이제 보통 내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학교의 경우에는 지필고사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보죠. 수행평가 외에 학교에서 보는 정기고사들입니다. 내신 성적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신이 아까 매우 중요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내신 등급을 좀 잘 받아야 되는데 바로 얘들. 전국연합학력평가입니다. 이제 고1 학생들은 지금 고2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고3 학생들은 이제 좀 더 자주 보겠지만 고1, 고2 학생들의 경우엔 경기도는 6월과 11월에 두 번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시험을 뭐 성적에 내신에 안 들어간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대. 그래서 이제 뭐 저 시간에 뭐 엎드려 잔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험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데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학평은 수능을 연습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성적과 그대로 이어지는 시험이에요. 시간과 내용을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놓고 보는 모의 평가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 연습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수능 점수 잘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두 시험은 성적엔 안 들어가지만 당장 내신에 중요하진 않지만 미리미리 꾸준히 준비해야 된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특히 1학년, 2학년 때는 다 해서 몇 번 본다? 1학년 때 2번, 2학년 때 2번, 총 4번밖에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4번의 연습 동안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학교 성적 관리에 있어서는 내신도 중요하지만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과 내신 관리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내신 등급은 이렇게 등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례로 7개의 과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학생 좀 소홀히 한 과목이 하나 있죠. 무슨 과목을 소홀히 했을까요? 기술 과목, 이거는 뭐 내신에 안 들어간대 그러는 소리를 듣고 이 학생은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기술 과정을 7등급을 받고 말았네. 자, 그런데 그거를 단순 평균을 내면 평균 등급이 3.0 등급이 됩니다. 지금 받은 등급을 그대로 평균을 내면.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죠. 내신 성적은 단위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각각의 과목, 보통 국수형 과목의 경우에 내신 이렇게 단위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수형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국수형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단위수를 곱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단위수를 모두 곱해서 기술 과정은 아무래도 소홀히 생각했던 만큼 단위수가 작았죠. 그러면 뭐 좀 소홀하게 생각해도 되겠네. 단위수를 곱해서 나온 곱을 단위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반영 평균을 보니까 3.0이 아니라 2.78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단위수가 낮아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기술 과정을 만약에 1등급을 받았다면 이 학생은 몇 등급이 될까요? 예, 여기 나와 있죠. 2.26 등급으로 올라갑니다. 이 두 개의 등급 차이는 0.5 차이인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 그러면 내신 등급을 몇 등급 정도 맞으면 좋을까? 1등급 맞으면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누구나 다 1등급을 받을 수는 없잖아. 그죠?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략으로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전형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대략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 3.0 안에 들어가야
예,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라 하더라도 서울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략 3.5 정도까지는 갔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내신 등급을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보셨죠? 2점대 초반 등급과 2점대 후반 등급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은 중요하고 어떤 과목은 안 중요하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골고루 잘하셔야 돼요. 특히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신다면 더욱더 골고루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사의 모든 과목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번에는 수능 성적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표시됩니다. 아까 학평 성적은 세 가지로 표시된다 그랬죠? 바로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여기 보시면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출제되기 때문에 등급만 제시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시에서 활용될 때는 최저등급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등급만 보시면 되지만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로 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의 합을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각각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등급을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표준 점수를 만든 이유는 과목별로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사회탐구 선택과 과학탐구 선택을 과목을 다르게 선택하는 경우에 난이도가 달라지면 점수가 서로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공평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고점이 막 상승하고요. 예, 쉬운 시험은 최고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었냐 쉬운 시험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달라져요. 이것이 표준 점수입니다. 어려운 시험 잘 본 학생에게 점수를 더 주는 거죠. 백분위 점수는 자기보다 낮은 점수 학생의 비율을 점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했다. 그러면 그 학생은 백분위 점수가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으로 나눈 구간에 자신의 위치를 표시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급은 각각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등수를 매겼는데 4% 안에 들면 1등급, 7% 추가 누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11% 안에 들면 2등급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성적은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요. 그리고 최저 등급이란 거 보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수시에서 주로 활용이 되죠. 수시에서 저렇게 등급이 나옵니다. 보통 국수영 탐탐 이렇게 5개. 탐구를 2개 선택을 하죠. 그래서 탐구 과목이 저렇게 2개로. 저 뒤에 4등급, 1등급은 탐구 과목이죠. 그래서 요 등급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2개 합 4는 안 되죠. 보통 탐구 2개는 평균을 내요. 이게 평균을 내면은 2등급이 안 되기 때문에 2등급 2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은 2개 합 4는 못 맞춘 거죠. 근데 2개 합 5는 돼요. 2등급과 3등급이 있으니까 2개를 합치면 5가 됐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2개 합 4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안 됐는데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면 될 수 있죠. 여기 1등급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저 등급도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는 주로 정시에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급과 최저 등급 쪽은 주로 수시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활용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6월 모의고사를 이제 학생들이 보게 될 텐데 백분위 점수를 이제 막 평균을 내요. 평균을. 그래서 과목별로 평균을 낼 수 있죠. 그럼 학생들의 백분위 평균이 나와요. 그럼 그 평균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대략 어딜까? 예, 선생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얼른 넘어가죠. 예, 대략. 이거는 모집 요강이나 그때 학과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으로 뽑아본 겁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정도. 그래서 그 수능 등급 평균을 냈을 때 1등급 학생들 2.0, 3.0 평균 이렇게 나온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문계열 살펴봤고요. 자연계열을 좀 살펴보시면 비슷합니다. 근데 자연계열이 약간 여유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서울권 안에 들어오려면 정시에서도 수능 평균이 3.0 정도는 돼야지 서울권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통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성적이 좀 낮아도 대학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표는 내가 나중에 내신이 좋은지 수능이 좋은지에 따라서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지 못 맞추는지에 따라서 쓰게 되는 전형들의 어떤 이런 분류를 좀 해본 겁니다. 앞으로 입시 설명회 가시면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많이 보실 텐데 지금 우리는 성적이 없잖아요. 이제 막 입학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건 의미가 없어서 선생님이 이걸 다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시면 내신이 수능보다 좀 더 높은 학생들, 내신 등급이 수능 등급보다 높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을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능이 내신 등급보다 더 잘 나오는 친구들, 수능 등급이 내신 등급보다 잘 나오는 친구들은 주로 논술 전형이나 정시 전형으로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교 패턴이 좀 달라지는데요. 위에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고등학교가 많을까요? 일반계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보통 이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수능에 비해서 좋은 경우가 많아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학생들, 이 학생들은 주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원하는 패턴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게 된다. 자, 그럼 성적이 낮아도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최저 못 맞춰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성적이 좀 낮으면 낮은 데를 쓰시면 돼요. 원서를.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최저를 맞추게 된다면, 수능에서 최저를 맞추게 된다면 바로 최상위권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이 가능해지고요. 최저가 있는 논술 전형에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성적이 좋은 게, 특히 수능 성적이 좋은 게 이렇게 좋습니다. 상위권 대학을 쉽게, 그토록 선호하는 대학을 쉽게 지원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성적을 평소에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시가 많기 때문에 내신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수능을 꾸준히 준비하게 되면 나중에 원서 쓸 때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거죠. 최저 있는 논술은 경쟁률이 확 줄어들어요. 아주 아까 이야기했던 학생들 최고로 선호하는 데 어디? 스카이 경우에도 논술에서 최저만 맞추면 경쟁률이 말도 안 되게 낮아지는 과들이 있습니다. 실제 분석에서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것 굉장히 중요하구나. 수능 공부 열심히 평소에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교과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전형 준비 어떻게 할까요? 종합전형은요, 기본적으로 서류평가입니다. 서류가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가장 중요한 서류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역시 2단계로 면접평가가고요. 역시 학생부가 바로 가장 중요한 그런 전형 서류 요소가 되겠습니다. 학생부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과, 비교과의 내용이 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를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정성적 맥락적으로 평가를 한답니다. 단순히 등급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로 상담하실 때 가능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내신 등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잘못된 상담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적 맥락적인 평가가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등급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학생의 활동에 있어서 동기와 과정과 결과에 주목을 합니다. 이 학생이 왜 이 활동을 했는지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옆에서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하라 그래서 했어요. 너 이거 왜 했니? 그냥 선생님이 하라 그래서 숙제라서 뭐 점수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안 되죠. 그렇죠? 보다 순수하고 좋은 동기.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 성적 등급만 보지 않아요. 종합전형에서는 교과 성적도 종합적 맥락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성적표가 나올 때 학생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점수도 나오고요. 평균도 나오고 표준 편차도 나오고 수강자 수 등급 이렇게 많은 정보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합니다. 등급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평균이 전체적으로 다 높다.
시험이 쉬웠을 수도 있고 그 학교 학생들이 모두 공부를 다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표준 편차를 가지고 같이 보고요. 학생들의 원점수를 가지고 그것을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락적으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적조차도 이렇게 애를 씁니다. 하물며 활동들은 두말할 것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에요. 건대, 연대, 중대, 경희대 하는 6개 대학들이 자기네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는 이거야라고 그 공통적인 것만 모은 게 바로 이 4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꾸준하게 정리한 표가 기존에 있었는데 올해 새로 만든 표예요. 그래서 뭐 담아두시면 지금 글자가 조금 흐리긴 한데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영역 바로 다시 보시면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입니다. 이것들을 4가지를 공통 요소로 이 대학들에서 보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대학들은 다른 요소들도 있어요. 이것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통 요소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바로 학생부의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고 이 기록을 가지고 저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리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회를 따로 한번 해야 돼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출결을 가지고 학생의 성실성을 체크할 수 있겠죠. 수상 경력을 가지고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도전했는지 그리고 학교 대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희망사항,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어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진로희망사항은 학생들이 고민 많이 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고3 때 진로희망사항이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 내가 흥미를 가진 것을 쓰시면 돼요. 대신 그와 관련된 흥미가 있었다면 활동을 하셔야죠.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동, 봉, 진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행사라고 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동기, 과정, 결과라 그랬습니다. 동기가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왜 참여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참여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잠시 후에 자세히 다시 보고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 위에 있는 성적입니다. 성적 자체는 보통 교과라 그러죠. 자, 비교과는 바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표시됩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가장 중요한데요. 학생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죠. 왜?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7시간, 하루 7시간의 수업 시간 동안 이 학생이 뭘 했는지 과목별로 여기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입학사정관들이 보고 싶어하는 평가 요소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들어가고요. 독서활동, 제목과 저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성교육관계, 학습태도, 가정환경,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학년이 끝날 때 이 학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부분 정말 중요하죠. 이 학생의 그야말로 공부하는 학업 역량부터 인성까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부의 이런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동기, 과정, 결과. 동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뭐 친구 따라서 그냥 뭐 내가 그냥 왠지 느낌이 좋아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제일 좋은 동기가 있어요. 뭘까? 지적 호기심입니다. 학생들이 나 이거 너무 궁금해 해서 탐구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기 위해서 매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자, 과정에 있어서는 자기 주도가 중요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탐구하는 거예요. 이거 재밌겠는데 스스로 막 찾아가서 책을 찾아서 읽고 하는 과정. 그리고 개별화. 친구들과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서 내 역할은 별도로 따로 있어요. 나는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과정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요. 그럼 결과에서 바라는 건 뭘까요? 이 학생의 성장입니다. 무엇이 성장했는가? 저는 이거를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까 발표력이 좋아졌어요. 전 이것을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까 수학 공식을 많이 알게 됐어요.
수학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성장. 무엇이 성장했는가? 이 학생이 무엇이 성장했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장은 다른 지적 호기심으로 또 이어집니다.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스토리가 돼요. 스토리 많이 들어보셨죠? 종합전형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던데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와중에 기록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나중에 학생부의 기록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세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모든 활동들이 바로 이 세특, 교과 활동, 수업 시간과 연관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교과 활동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나열해 드릴게요. 모두 수업 시간과 연관된 활동들이에요. 수업 시간과 연관된 활동이 이렇게 많습니다. 또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네, 여기 쭉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K무크 여기 경기도죠. 경기 꿈의 대학. 학생들 이제 소개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강좌들이 여기에 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해서 다 들을 수 있고요.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에 바로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학생부에 기록이 안 되면 어디에다 적으면 된다? 자기소개서에 적으면 된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가리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흥미가 있으면 도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력하시고요. 학생부 관리의 실제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는데 이 과정을 이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탐구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선생님한테 열심히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나중에 뭘로 이어지면 될까요? 학생부 기록으로 그대로 이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과를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EBS 아까 사이트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바로 여기에요. 첫 화면에서 입시 정보를 찾으시면 여기서 다양한 입시 정보를 그야말로 정말 선생님도 아직 다 못 열어봤습니다. 정보의 홍수와 같이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입시 정보, 강의를 들으러 오시기도 하지만 입시 정보도 좋은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 특히 여기 보시는 대입 상담실. 직접 온라인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실에서 다양한 전략들을 여기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 카메라 촬영하고 있죠? 이 설명회가 그대로 입시 설명회에 그대로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제목 보시고 또 찾아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어요. 학년별로 다양한 학습법 정보도 종류별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대교협, 한국대학교육협의회죠. 여기서 만든 어디가라는 사이트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 성적 이렇게 입력해가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적을 대학 성적으로 잘 환산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전화 상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크게 안 보이시죠? 1600, 1615 여기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입시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맺는 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좀 이제 덜 했거나 아직 성적이 조금 낮은 것 같아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현장에 있었죠? 작년에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어. 남학교였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있었나요, 여기? 2학년 친구들? 네. 선생님 속 너무 많이 썩이지 마세요. 작년에 선생님 많이 힘들었어요. 학생들이 너무 그냥 천진난만해서 많이 힘든 한 해였는데 그렇게 힘들수록 또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될까요? 선생님 제자들 중에 학생 한 명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한 학생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신이 7등급인 학생이 있었어요. 야, 심각하죠. 비율을 봤을 때 뭐 거의 바닥이죠. 그죠? 이 친구 공부를 못해서 재수했어요. 그죠? 지금 보면서 안타까웠죠. 그죠? 근데 재수를 했는데 4년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전문대를 갔어. 뭐 전문대 가도 좋지만 4년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점수가 안 돼서 전문대를 갔어요. 이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좀 이제 바뀌는 계기가 이제 있었겠죠. 그렇죠? 이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갔대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서 뭐 피할 수 없는 거 그냥 즐겨보자 이러고 막 그냥 열심히 막 닥치는 대로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더래. 내신일 7등급 받는 학생 학교에서 인정 같은 거 받아본 적이 별로 없잖아. 그죠? 이 학생도 그랬어.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인정을 받기 시작했대. 그래서 군대 가서 이 학생이 이걸 느꼈대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대.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도전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입시에 다시 도전하는 거죠. 대학 입시에. 그래서 제대하니까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 근데 다시 도전을 해서 결국 이 학생 논술 전형 40대 1을 통과해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서류 면접 전형 30대 1도 통과를 또 해요. 엄청난 쾌거죠. 그것도 그냥 대학이 아니라 명문대였습니다. 이 명문대 어디죠? 뭐 아까 말했던 7개 대학 안에 있겠죠. 그 7개 대학 안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그러나서 이 친구는 취업을 또 이렇게 어려운데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취업하면 우리는 보통 다 끝났다 그러죠.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제 즐겁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취업하고 나서 새 목표를 세우기로 했대. 그래가지고 다시 도전에 나섰죠. 이 친구 직업이 뭐였을까? 이 친구 직업이 교사였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꿈을 자기 학교에서도 많이 전파를 하지만 밖에 나가서도 좀 많이 전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1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아직은 대학 입시가 아니야. 뭘까요? 가능성이에요. 이제 막 자라기 시작했어.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꿈을 꾸시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시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고1 충실한 학교 생활이 답이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